1977년 5월 19일 아침, 20살의 콜린 스탠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오리건주 유진에서 캘리포니아주 웨스트우드까지 히치하이킹을 하기로 합니다. 70년대 당시에는 어디론가로 이동할 때 히치하이킹은 흔한 방법 중 하나였죠. 콜린은 평소 히치하이킹을 자주 해봤기 때문에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운전자를 잘 구분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운전자들이 2번이나 태워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상태였죠. 그러다가 파란색 밴이 나타났고 그 차 안에는 젊은 부부와 8개월 된 아기가 타고 있었습니다. 콜린은 가족 구성원을 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 차에 탑승합니다. 차를 운전하는 남자는 23살의 카메론 후커, 그리고 아내는 19살의 제니스 후커였습니다. 그들은 콜린을 태운 후 외딴 지역으로 운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은 콜린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손목을 묶은 후 그들이 직접 개조해서 만든 나무 상자를 콜린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목수였던 남편 카메론 후커가 나무 상자를 머리에 씌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비명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특수 개조한 것이었죠. 후커 부부는 콜린을 캘리포니아주 레드블러프에 있는 자신들의 집 지하실로 데리고 와서 손목을 천장에 묶은 후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콜린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고문했으며 심지어 콜린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채찍질을 하거나 전기 고문을 하고 굶기는 등 학대했고 콜린은 납치된 첫 달 동안 몸무게가 10kg가 빠질 정도로 신체적으로 무기력해졌습니다. 후커 부부는 한 달이 지나서야 콜린에게 첫 목욕을 허용해 주었죠. 또한 콜린은 허락 없이는 절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후커 부부는 콜린에게 노예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콜린은 K라는 새 이름으로 불렸고 후커 부부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콜린에게 자신들이 더 컴퍼니라고 불리는 국제 비밀 조직의 일원들이며 항상 콜린을 감시하고 있고 만약 탈출할 경우 찾아내서 가족들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콜린은 몇 개월 동안 지하실에 갇혀서 폭행과 세뇌를 당한 상태라서 그들의 말을 믿었고 노예 계약서에도 강제로 서명을 했습니다. 약 1년여가 지나고 후커 부부는 둘째를 낳고 집을 이사했는데요. 새로 이사한 집은 지하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관과 같은 크기의 상자를 만들었고 그 속에 콜린을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부부의 침대 아래에 두었죠. 아주 작은 공기 구멍이 뚫려 있긴 했지만 여름에는 숨이 막히는 그 작은 공간에서 콜린은 하루 23시간씩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1~2시간 정도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허락해주고 그 시간에는 밥을 먹거나 집을 청소하게 했죠. 그리고 때로는 부부의 아이들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후커 부부는 2명의 딸을 두었고 2 딸은 콜린이 납치당한 피해자라는 사실과 부모님의 침대 및 나무 상자 안에 산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후커 부부가 2 딸에게 콜린은 아이들을 돌본 후 집으로 돌아간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콜린은 심한 가스라이팅과 폭행, 그리고 세뇌와 감금으로 인해 혼자 잠깐 조깅을 하러 나가도록 해주거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부모님에게 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도 탈출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3년여가 지난 1981년 3월, 카메론 후커는 콜린을 부모님 집에 방문하도록 허락해줍니다. 콜린은 더 컴퍼니라는 비밀 조직이 자신의 가족을 살해할까봐 두려웠고 이미 세뇌당한 상태라서 부모님 집에 도착해서도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카메론 후커가 자신의 약혼자라고 소개까지 했죠. 콜린의 부모님은 약혼 소식을 듣고 2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딸의 행색이 초라하고 행동이 다소 이상하긴 했지만 콜린의 부모님은 딸이 아마도 사이비 종교에 가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캐묻고 압박하면 다시는 집에 오지 않을까봐 걱정되어서 더 이상 자세하게 묻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로부터 4년 후 탈출할 때까지 콜린은 다시는 부모님 집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집을 방문한 이후 카메론 후커는 너무 많은 자유를 줬다고 생각했고 다시 하루 23시간씩 관 같은 상자에 가뒀습니다. 1984년 8월의 어느 날
카메론은 제니스에게 콜린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통보합니다. 그 전까지 콜린을 성노예 취급했지만 이제부터는 정식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통보한 것인데요. 제니스는 카메론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니스는 콜린에게 더 컴퍼니라는 조직이 있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며 그런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니스가 콜린을 도우면서 납치 7년여 만에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니스는 두 딸과 도망치면서 콜린을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 주었죠. 콜린은 버스 정류장에서 카메론 후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은 이제 떠나겠다는 것을 알렸고 그때 카메론 후커는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갈 티켓을 살 돈을 얻었고 그 길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콜린은 7년 만에 탈출하고 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니스가 남편 카메론을 상담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콜린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탈출 이후에도 가끔 카메론 후커에게 전화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약 3개월이 지난 후 제니스는 카메론을 치료할 수도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끔찍한 범행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카메론 후커는 고등학교 졸업 1년 후인 1973년 제니스를 만났습니다. 당시 카메론은 20살, 제니스는 겨우 15살이었는데요. 제니스는 집 안에서 학대당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죠. 카메론은 제니스를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감금했습니다. 그 후 강제 결혼했고 카메론은 제니스가 아내가 된 후에도 창녀라고 부르고 채찍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카메론은 제니스에게 제니스를 대신할 성노예를 한 명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세뇌당하고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였던 제니스는 동의했죠. 그들은 1976년 1월 31일 캘리포니아 치코 근처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던 19살의 마리 엘리자베스 스판나케를 납치했고 집으로 데려와서 살해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성노예로 삼을 다른 여자를 계속 납치하려고 기회를 엿봤죠. 그러다가 1977년 5월 19일 20살의 콜린을 납치한 것입니다. 특히 콜린을 가뒀던 관 같은 상자 내부에 마리 스판나케의 사진을 붙여두고 납치했지만 탈출하려고 해서 더 컴퍼니라는 조직이 살해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콜린은 더 컴퍼니라는 조직이 실제로 있다고 믿었고 더더욱 탈출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제니스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1984년 11월 18일 카메론 후커는 체포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제니스가 콜린의 납치에 가담하긴 했지만 제니스 역시 카메론 후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았던 납치 피해자였던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니스는 카메론의 범죄에 대해 증언한다는 조건 하에 면책 특권을 받았습니다. 카메론 후커는 납치 및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976년 당시 마리 스판나케를 납치 살해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시신이나 물적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어서 그 사건으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40여 년이 지난 현재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카메론 후커의 가석방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원래는 2023년까지 가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 내의 노인 재소자들을 가석방해주는 프로그램과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인해 가석방을 허용할지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이 최근 다시 회자되었습니다. 콜린은 신에 대한 믿음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 덕분에 감금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이름을 개명했고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오랜 감금 생활로 인해 만성적인 어깨와 허리 통증도 겪었죠. 하지만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이 겪은 일을 받아들이면서 정신적 고통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과거의 일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학대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니스는 재판 이후 원래 자신의 성이었던 레슐리로 바꿨으며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제니스와 콜린은 둘 다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지만 서로 연락하고 지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콜린 스탠의 충격적인 실화는 2016년에 영화 거린더 박스로 만들어졌고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와 그 외에도 수많은 범죄 프로그램과 책 등에서 언급되었습니다.